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또 차트 분석은 기술적 분석의 한 방편이다. 제가 이제 우리가 트레이더로서 차트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항시 차트 반복 훈련 같은 것을 강조한 것이 이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봅시다. 차트에는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양식과 그 다음에 심리 상태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중대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 과연 어떤 움직임인지 분석할 수가 있다 그랬죠. 시장 참여자의 행동 양식과 심리 상태를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다. 1번, 차트를 분석함으로써 시장의 흐름을 읽는다. 시장의 흐름이라는 것은 차트 유형이죠. 차트를 분석하는 것은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동향이나 어떤 추이나 그 다음에 패턴을 분석하기 위한 중요한 방편이다. 차트에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 다음에 감정, 심리적, 느낌 등이 모두 배어 있어 이를 분석하며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나 행동 양식의 변화 등을 읽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시장은 그 차트는 선신호를 줍니다. 선신호. 선행적인 의미가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또한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지, 낙관적은 상승이겠죠. 비관적으로 보는지 이것은 하락이겠죠. 시장에 중대한 변화의 조짐이 있는지, 또 중대한 변화의 조짐이 있다면 어떠한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등과 같은 중요한 동향, 방향성이죠. 추이를 분석할 수가 있다. 이렇듯 차트를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행동과 시장의 향후 움직임을 예측한 이러한 연역적인 접근 방식이죠. 연역적인. 이 방법이 곧 기술적 분석이다. 따라서 차트를 분석하는 것이 기술적 분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이지 차트 분석이 곧 기술적 분석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 자, 기술적 분석, 차트를 분석하는 능력에 꼭 필요한 4가지.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은 다양한 분석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 중에 다음에 4가지에 주의해야 된다. 자, 1번, 기술적 분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차트를 보고 투자자들이 어떤 심리 상태에서 행동을 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저도 이제 처음에 차트를 공부하면서 그런 걸 못 봤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게 힘의 논리구나. 그러니까 이게 변화되는 어떤 과정을 보면서 어떤 동향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방향성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어떤 심리 상태가 차트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의 범위까지도. 차트를 기계적으로 보지 않아야 된다. 예를 들면 어떤 패턴이 형성되었을 때 그러한 패턴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은 어떠한지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 그런 후에 이 패턴은 반전형으로 작용할 것인지 아니면 의미가 없는 예를 들어서 이 패턴 형성될 때 이게 반전형인지 아니면 의미가 없는지를 알아봐야 된다. 교과서에 나온 그대로 속단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는 태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패턴을 보면서도 만약을 대비해서 그 패턴이 설령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트레이딩 하면서 핵심 패턴을 우리가 숙지하는 것은 그 패턴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확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우리가 확률에 대한 베팅이잖아요. 그러나 그게 무너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생각해야 됩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에게 차트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 못지않게 꼭 필요한 것이 동향 분석이다. 방향성. 자, 정치, 사회, 경제, 상황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않고서 그 차트를 만들면 투자자들의 행동이나 심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경제학자는 될 필요 없어요. 애널리스트도 될 필요가 없고, 그러나 우리가 경제 동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세계적인 어떤 사건이나 그 다음에 그 파급 효과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유튜브에 몇 가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4번째, 이슈를 분석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 수많은 이슈 중에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다. 오늘의 이슈는 내일의 구조적인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이슈 중에는 큰 힘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슈들, 여기 보면 이제 9.11 테러 사건 이게 나오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단 이슈를 분석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감정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결코 시장을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 2001년에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이 사건을 감정적으로 본다면 미국의 대형 빌딩이 붕괴됐고 세계 무력의 상징인 펜타곤이 습격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단정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건은 대부분 장외 이슈로 그 영향력이 단기간에 제한됐다 이 말이죠. 오히려 그러니까 영향력이 9.11 테러가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그 말이죠. 오히려 2002년 1월 미국의 그 엔론 사태가 있었죠. 같은 사건은 당시에 시장이 워낙 좋아서 이슈화되지 않았던 것 같지만 이는 구조적으로 시장의 변화에 작용할 수 있는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2002년 4월부터 엔론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이후 약 1년 동안 이 문제는 시장의 기조를 형성하는 테마가 됐다. 이와 같이 작은 이슈 하나가 결국 시장 전체를 장기간 지배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분석하는 데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 네,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주식과 해선 시장을 우리가 같이 바라볼 때 제가 판단할 때는요, 우리가 전번 강의도 말씀드렸지만 애널리스트나 경제학자가 될 필요는 없겠죠. 단지 그 이슈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리고 저는 그런 세계 중대 어떤 변화, 이번같이 이제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했죠. 비컷을 했는데 혐오를 했죠.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지만 그렇게 큰 상승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차트 분석가, 차트리스트로서 트레이더죠. 그러니까 차트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세계적인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시장을 중점적으로 보는 겁니다. 왜? 내가 시장을 보고 매매하지 이슈를 보고 매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정보를 보고 매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정보라는 것이 시장에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발생하느냐, 시간적인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하시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